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즙이든 야채 주스든 간에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항산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워낙 산화물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을 억제를 하고 하는데, 항산화제가 항암 작용을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현상이 올 건지,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면역 세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격을 하는 무기가 뭐냐면 산화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산화물을. 그래서 이 산화물이 없으면은 면역 세포도 공격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면역 세포도 공격할 산화물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적절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A, 뭐 비타민 B, 그 외에도 뭐 글루타치온, 여러 가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좋다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었을 때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오게 되면 항상 좀 물어봐요.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그걸 조절을 해주거든요. 전부 저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거 뒤로 빼고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끔 하는 것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먹어서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스가 오히려 낫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스는 우리가 농축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런데 녹즙은 농축이란 말이에요. 그 파이토케미칼들,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주 거창하게 파이토케미칼 하지만은 어떤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독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거 독이 적은 양이 있을 때는 약이 되는 거지만, 이게 모아져 있어서 과량이 됐을 때는 정말 독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녹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농축이기 때문에 독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녹즙이 일반 야채보다도 약성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또 야채는 너무 농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녹즙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버가 됐을 때는 간이 나빠질 수 있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신장 결석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특히 녹즙을 제일 이제 조심을 해야죠. 녹즙을 할 때는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먹는다 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피로도를 봐야 됩니다. 내가 녹즙을 잘 먹고 있는데 아니 먹어도 피곤해.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 수치가 상승한다 이럴 때는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횟수를 늘리던가 간격을 늘리던가 아니면 농축한 농도를 낮추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다 좋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냥 평소 때 너무 주의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공장에서 가공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양을 먹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가공이라기보다는 어떤 뭔가가 좀 약간 조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보면 뭐 주스로 만들어져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자체를 갈아서 먹는데 이 전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녹즙 같은 경우는 농축을 하고 수분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녹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많지만 식이섬유 같은 것을 제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찌꺼기를 버려버리니까. 그래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축이 너무 돼서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너무 장시간 하거나 또 아니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했을 경우라든지 또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간암이 있는 분들 아니면 간 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녹즙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근데 주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떤 채소나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식이섬유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먹기가 좋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또 농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 녹즙을 하는 것은 녹즙은 좋죠. 하지만 항상 주의할 게 농축이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액기스를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액기스를 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액기스도 약간의 농축이고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제거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방법에서는 이제 익혀서 먹느냐, 이제 그대로 먹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가 항산화 성분 중에서 특히 이제 비타민, 지용성 성분들을 많이 좀 섭취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익혀서 수프로 만들어서 먹는 이런 방법들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히포크라테스 숲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숲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넣고 이것을 익혀 가지고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먹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환자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녹즙하고 야채 주스로 만드는 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오히려 어떤 좀 부담이 없으려면 주스가 좀 더 부담이 없고요. 약간 녹즙은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종종 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방금 드라마틱 효과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녹즙이든 야채 주스든 간에 이 부분들은 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이거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환경을 개선을 해주고 어떤 치료를 하는데 옆에 보조적인 부분은 역할이 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지 이것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암을 억제해가지고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효과가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종종 이 부분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뭐 1, 2기 대개 이제 막 2기, 3기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겁도 나고 그래서 대학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데 1, 2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이거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꼭 항상 본인들이 실험을 해보고 와요. 내가 암이 진단을 받고 이 음식 가지고 해서 치료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외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가 암이 다 좋아져 버린 것 같다. 실제 이제 검사도 안 해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약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하면은 좋아질 거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번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암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이 완전 약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드물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영향입니다. 내 환경을, 내 몸 안에 나쁜 환경을 개선을 해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막아주던가, 또 아니면 우리가 암이 만들어내는 이런 산화물들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산성도를 만들지 않게끔 해서
치료가 면역이 높여주고 또 암에 어쨌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암을 없애버렸을 거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단시간에 약만큼의 효과, 수술만큼의 효과를 낼 거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분들은 음식은 보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기수였고 출발점은 같았는데 어떤 분들은 악화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수보다 훨씬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들을 제법 많이 보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환자한테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제법 있는 걸로 봐요. 하지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 환자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